안녕하세요. 오늘 소액으로 금수저 쥐어주기 6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스승의 날인데 모든 주식 투자자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분의 사진을 제가 띄워놨죠. 그리고 얼마 전에 타계하신 찰리 먼거 선생님이 코엇을 띄워놨는데 이거를 의역을 하자면 엄청나게 기똥찬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고 그냥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려고 꾸준하게 그렇게 한 것이 엄청나게 훌륭한 성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줬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좀 상식에 맞는, 그리고 인플레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주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요즘에 보면은 뭐 자본주의는 망한다, 미국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관론이라는 거는 자기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비즈니스 위크의 1979년도 기사인데요. The Death of Equities"라고 주식시장은 이제 종쳤다.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다우지수가 833이었거든요. 지금 한 3만인가 4만 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을 하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다 안 된다, 구조적으로 안 된다, 뭐 개인은 뭐 노력해봤자 뭐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저는 그거를 평소에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면은 뭐 어차피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매버릭 TV를 보면서 나는 될 놈이다.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스승님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가장 위대한 스탁피커라고 불리시는 피터 린치 선생님인데,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만 수익을 훌륭하게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바가 있는데요. 보통 이분이 가장 좋은 성과 5배, 10배 난 종목은 5년 정도 내외로 들고 계셨을 때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는 10년, 20년 손주나 뭐 자녀분들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런 초장기 투자에서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어떤 종목을 편입함에 있어서요. 그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는 얼마 되지 않는 종목 6번째 오늘 비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린 마스터카드와 같이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고요. 그 카드들의 결제를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차트보다는 그 전에, 저도 요번에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22년도에 세계 카드 결제 금액 총액이 42.7조 달러로 한화로는 거의 6경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이런 매년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고 긁는 금액이 늘어날 텐데 그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회사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되겠죠. 참고로 마스터카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 점유율이 중화권의 유니언페이가 34%, 비자가 39%, 마스터카드가 24% 정도입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 2008년 3월에 비자 주가가 16불 정도였는데 어제자로 278불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7배에서 18배 늘어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 비자가 찍힌 체크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12.33조 달러였다. 상상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저는 12조가 아니라 어떻게 월 12만 원만 좀 어떻게 더 벌 수 있어도 요약부터 말씀드리면은 비자에 환율 1,000원으로 가정하고 1억을 넣으셨으면은 23년도 12월의 평가액은 약 19억 정도 되는 거고 환율 1,350원으로 했을 때는 25억 정도 평가액만, 그리고 연 배당액은 한 13,000불 정도. 그에 반해서 S&P 500에 2008년 6월에 1억을 넣으셨으면 23년도 12월의 평가액은 환율 1,000원으로 했을 때 한 5억 조금 안 되고 환율 1,350원이라 그러면은 6.55억 정도, 연 배당액은 한 6,400불 정도. 이거 환율 1,000원으로 한 겁니다. 배당액은. 달러로 정리드리면은 2008년 6월에 비자에 10만 불 넣으셨으면 2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186만 달러, S&P 500은 48만 달러 정도이고요. 배당액은 23년도에 연간 비자가 13,326불,
S&P 500은 그거의 절반 정도 안 되는 6,400불 정도. 그러니까 비자 투자가 굉장히 괜찮았다. 이게 인플레랑 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나면서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니까요. 이게 자연스럽죠. 배당을 재투자 안 하셨을 경우에는 2008년 6월에 10만 불을 넣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23년도 12월까지 평가액은 한 170만 불 정도니까 이것도 20억을 넘는 금액이고, 연 배당액은 한 12,000불 정도. 큰 차이가 안 나죠. 처음에 샀을 때 비자라는 종목이 워낙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배당률이 한 1, 2% 내외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많이 나오려면 연 배당이 한 20년 넘게 들고 있어야만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또 하신다면, 비자라는 거는 결제 네트워크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40%,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60%. 참고로 마스터카드가 미국에서 한 20-30% 정도 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 10% 정도 내외입니다. 23년도에 비자의 그 결제 네트워크를 비자넷이라고 해요. 비자 네트워크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IR 자료를 보고 이제 매출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체 결제 금액의 한 0.27%를 곱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2023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22년, 21년, 20년 전체적으로 한 0.25% 내외를 전체 그 비자 카드 결제 금액에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다 그랬는데 너무 자세하게 신용카드의 역사를 다뤄드리긴 그렇고, 1958년에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나왔는데, 미국이랑 캐나다 여행객들을 위해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좀 유명해진 건 2차 대전 때 폐허가 된 유럽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이제 수표를 들고 다니면 아무 장애 없이 결제를 아주 신뢰 있게 해줬다 그래서 그런 레전드적인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작이 됐어요. 비자라는 회사가. 여기서 은행 계좌를 만들면 꼭 체크카드를 주는데 거기에 이제 비자를 끼워 판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제 네트워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마스터카드에서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냐. 그래서 추격을 해온 거예요. 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가 없어도 우리 마스터카드를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가 된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전략을 바꿔서 굳이 BOA 계좌가 없더라도 결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확장 전략을 썼는데, 이게 점점 잘 됨에 따라서 비자가 나중에 분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 카드 디자인들이 다 비슷하죠. 사람 이름 들어가 있고 카드 번호 있고 유효기간 있고 만료기간. 지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었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벌었냐를 보면은, 저희 또 공신력 있는 방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폼 10K도 갖고 왔습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330억 달러 조금 안 되니까 거의 한 50조 원에 가까워요. 엄청나죠? 영업이익이 210억 달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손발 놀려서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삼성전자 열심히 막 백혈병 걸려가면서 반도체 만들고, 그래도 영업이익률 64% 안 나오거든요. 정말 뭐 봉이 김선달처럼 앉아서 그냥 카드 긁을 때마다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 순이익도 173억 달러로 순이익률이 거의 53%가 나와요. 정말 뭐 경이로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3년 매출을 보면 21년도에 241억 달러, 22년에 293억 달러, 그리고 23년도에 327억 달러니까 매년 매출액이 30에서 40억 달러, 한 4조 원, 5조 원이 늘어나 버려요. 제가 여기 허허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되고 결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이상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미 독과점 상태고요. 이제 매출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를 제가 또 따끈따끈한 24년도 2분기 IR 자료 요번 달 4월 말에 나온 겁니다. 요거로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2분기에만 3월에서 6월을 얘기하는 거죠. 결제 건수가 720억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월에서 6월이 아니고 이제 1분기 거를 2분기에 보고를 하는 거겠죠.
이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246억 건, 체크카드가 474억 건이고,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비자 마크가 새겨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개수가 44억 장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가 13억 장, 체크카드가 31억 장. 거의 미국에서 계좌 만드시면은 다 비자가 거의 박혀 있어요. 아주 자세한 매출 구성을 이분들이 밝히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 44억 장의 카드에서 전 세계 분들이 이제 결제하신 건수가 2,590억 건. 뭐 1년에 살면서 사람이 비자 쓰인 카드를 한 5, 60번씩 긁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 12.33조 원이다. 뭐 44억 장이 있는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개인별로 평균 소비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곱하면은 그냥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정 퍼센트를 그냥 매출로 인식하면은 50조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미국이랑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반반인데 해외 매출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이 이제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뭐 중국 말고도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의 어리고 젊은 인구들 지금 크레딧 카드 페너트레이션, 신용카드 침투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제 분업 구조, 제조업에서 어떻게 되든 어느 나라가 흥하든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매출은 늘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정말 세계 경제의 인프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저희 방송 절대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지만 개인적으로 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더 드리면은 피곤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카드를 긁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최근 한 5, 6년간 0.27%를 총 결제 금액의 수수료로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높은 분들, 저 위에 계신 분들, 손발 놀려서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년 단위로 보면 2013년도 1월에 10만 불을 비자에 넣으셨으면 2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74만 불이니까 한 10억 정도 되시는 금액이고, S&P 500은 40만 불 정도니까 한 5.3억 정도 되는 금액이십니다. 배당액은 조금 아쉬운데 비자가 한 5,300불, S&P 500이 한 6,000불 정도 되는 거니까 한 600만 원 조금 안 되는, 600만 원 정도 되나?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카드를 긁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프로모션도 많은데 어디 연회비 내면은 뭐 항공권 엄청 할인해주고 뭐 캐시백 해주고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영업 비용이에요, 다 비자랑 마스터카드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 결제 금액이 한 0.25%가 비자한테 들어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마스터카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뭐 QR코드로 요새 결제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페이팔이 대표적이죠.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송금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넓은 범위의 모든 결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프레너미즈, 친구이자 적과의 동침을 할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만약에 뭐 0.25%였는데 비자가 받는 게 어떤 뭐 특정 어떤 플랫폼에서 충성도 있는 고객들을 뭐 벤모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반땅을 하는 거죠. 마스터카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터카드하고 이제 비자에서 독과점 규제 소송을 심심치 않게 맞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미리 잡아내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법정 소송 비용으로. 근데 뭐 이거는 워낙에 지배적인 기업이라서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역시 이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의 성장과 사람들의 신용카드 소비가 늘어나는 거, 뭐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가 뭐 망한다,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돼서 뭐 소비랑 뭐 부동산이 안 좋아진다, 그거는 다 가난한 마인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나게 우리가 인플레를 그냥 같이 타고 가면 된다. 신용카드 연간 결제 금액 뭐 40조 달러, 50조 달러,
100조 달러, 몇 경 달러 이렇게 갈 때 그냥 그 결제 네트워크 이런 거를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배당도 받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시카고 거래소, 마스터카드, 나스닥 거래소, 무디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비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한 3개 정도 더 소개해드릴게요. 한 2개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번 시리즈 한 10개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린치 선생님 말씀을 또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이 시리즈가 제 생각에는 원래 한 3편, 4편 되면 몇백 명 안 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뭐 한 1400, 1500명 봐주시는 게 그만큼 장기 투자에 진지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 손주들을 생각하는 분들, 정말 수준 있는 분들,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1994년도에 어디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네가 갖고 있는 종목을 왜 갖고 있는지 알아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서 요 단기 투자자 손들어 봐라. 그러면은 손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10%, 20%만 빠지면은 다 팔고 도망가고 없어.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한 10몇 년 전에 한 10불, 20불 갔었거든요. 지금 100불 가다가 최근에 한 75불까지 빠졌지만, 근데 스타벅스 브랜드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20불에 샀는데 10불이 됐다 그래서 팔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오히려 차를 팔거나 신용대출해서 더 샀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분할 적립식 매수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하는 분들만이 제가 말씀드린 10배, 20배의 과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이나 자본주의나 미국이나 난 모르겠고 자본주의는 망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20% 먹고 그냥 빠지고, 다음에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탔는데 이거는 30% 잃었고, 계속 이런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기 투자, 시스템적인 투자는 어떤 원리, 이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와 핵심 인프라 병목을 쥐고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들을 장기 보유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개인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사회 경험도 많고 이 경제와 사회, 세계 경제의 운영 원리가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장기 투자 20억, 1억 넣어서 20억, 30억 되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 영상을 6편까지 보신 분들은 저희 수준 높은 매버릭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1억을 30억, 50억으로 불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제가 또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꽁꽁 숨겨놨었던 그런 좋은 종목과 인사이트 앞으로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